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재입니다. 네, 여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은 질환들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유방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방질환은 몸을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을 아프기도 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방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방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인데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유방암 외에도 유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은 유방은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방통, 유방암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유방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유방의 병이라고 하면 이제 만져지는 혹이나 종괴, 우리가 이제 종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있다고 보통들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방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발생하는 게 유방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방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축 분비와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이제 유두 쪽의 질환들,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슨 병이 있을 때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유방의 질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봤을 때 이상 소견이 있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조직이 촘촘하게 발생하게 되는 치밀 유방부터 유선으로 배출돼야 하는 칼슘과 분비물이 쌓이면서 딱딱한 석화가 발생하는 유방석회화, 또 멍울이 만져지는 섬유선종까지 이런 질환들 모두 유방암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통해서 원인과 증상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경우가 이제 뭐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유방에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유방암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양성 종양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유방통인 경우에는 원인이 명확치 않은 유방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너무 이제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간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암에 대한 너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방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방검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중년 이후 발생률이 증가하는 반면 유방암은 젊은 층에서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폐경전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우리나라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발생률 자체는 아직은 낮은 상태인데요. 점점 그 유방암 발생률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대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의료 체계상 이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유방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이 2001년 약 7천여 명에서 2011년 약 1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환자들의 연령도 점점 젊어지는 추세인데 젊다고 안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유방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외과 전문의 강기창 과장과 함께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유방 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이제 유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질환의 증상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네.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냥 일상적인 유방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실 조금이라도 일상에 거슬리거나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유방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빨리 치료하려면 평소에 유방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유방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강기찬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유방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그 유방의 구조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유방의 위치나 구조를 알기 전에 유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태아는 엄마 자궁 속에서 자라면서 여러 장기가 발생이 되고 자라게 되는데요. 이 유선은 약 5주경에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 겨드랑이 부위부터 이 사타구니 부위까지 유선 조직이 쭉 자라게 되는데요. 약 6에서 7주경에 이 유방이 발달할 가슴 근육 부위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위축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하게 되면 어릴 때는 유선 흔적 상태로 남게 돼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게는 이 사춘기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가슴 부위에 유방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유방의 구조입니다. 그 유방은 개인적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방구형으로 생겨 있고요. 수직축으로는 2번째 갈비뼈, 밑으로는 6번째 갈비뼈에 걸쳐 있고 이제 수평축으로는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 가운데 부위부터 이 겨드랑이의 중앙선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젖꼭지라고 하는 유두가 있고 유두 주변에는 지름 약 1.5cm에서 6cm 정도 되는 갈색의 유륜이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유륜에는 몽고메리 선이라고 하는 분비선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은 유두를 촉촉하게 하고 항균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륜은 임신하는 동안 이제 색이 짙어지고 커짐에 따라서 이 시력에 발달되지 않은 신생아가 이제 엄마의 젖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유방의 내부 구조입니다. 유방은 유선과 이를 지지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선 조직에는 유즙을 생성하는 유엽이 있고요. 유엽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생성된 유즙을 유두로 연결시키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 유엽은 유방을 중심으로 약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동그랗게 분포되어 있어 이제 유관을 통해서 유두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유방을 지지하는 조직에는 이 섬유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의 양이 유방의 부피를 결정하게 되고 이 안에 존재하는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면 유방의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 유엽은 다시 소엽으로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유엽을 확대해 보면 여러 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소엽에서 만들어진 이제 유즙이 이 유관을 통해서 유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에는 광범위하게 림프관이 발달되어 있어 유방암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네. 림프관도 분포가 되어 있군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뭐 살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뭐 섬유 조직, 뭐 지방 조직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직들이 많이 분포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유방에 대해서 몰랐나 좀 반성하게 그렇죠. 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바로 유방의 기능인데요. 유방의 기능은 뭐니 해도 그 모유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네, 유방의 1차적 기능은 수유입니다. 이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 기간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자극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방의 내부 조직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소엽이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모유를 생성을 한 후에 이 유두와 연결되어 있는 유관 안에 이제 유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신생아가 이제 유두를 빨게 되면 우리가 젖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유두가 자극이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유즙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초유에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면역 글로불린과 아주 다양한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처음 초유는 성상이 이제 맑고 이제 장액석 끈적이고 그리고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초유는
는 이제 수유한 이후에 이 유방은 3개월 뒤에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유방 조직은 지방 조직으로 변해서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고 네. 이 소엽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유관만 남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유방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제 검사 받기를 꺼려하시긴 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도 많아지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의학 정보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늘긴 했는데 네.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많이 발전된 후에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혹시 갔는데 유방암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분들. 네. 걱정을 그리고 해서. 뭐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뭐 그렇죠. 안이한 생각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방금 주기적인 검진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이제 쉽게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가 검진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 안 듭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무료죠. 그리고 네, 본인이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안전하고 이제 쉬운 네. 검사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방 자가 검진은 이 생리 시작 후 약 5일에서 10일이 지난 후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 유방을 관찰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서 깍지를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이는데요. 이때 관찰할 것이 유방의 크기, 모양의 변화, 그리고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그리고 피부나 유두의 부종, 유두 함몰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양쪽이랑 비교하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촉진이 있는데요. 이제 서서나 앉아서 검사하려는 팔을 이제 머리 위로 올린 후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방이 가슴 위로 골고루 잘 펴지게 돼서 작은 혹이라도 쉽게 만져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손바닥으로 유방을 쥐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흉벽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제 갈비뼈가 종괴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네. 흉벽에 잘 문질러 보면서 이제 만지는 종괴가 있는지 이제 꼭 봐야 되고요. 네. 방법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검진하는 쪽에 이제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하는데 네. 이 바깥쪽 상단 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이 겨드랑이 밑까지 빠짐없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두를 짜봐서 비정상적인 이제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검진 시 샤워를 하면서 비눗물을 묻히고 하면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으로는 누워서 촉진하기인데요. 이제 자세를 바꿈으로써 앞에서 한 검사를 보완하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한 상태로 누워서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서 받친 후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표는 이 유방암 검사 방법에 따라 발견되는 이상 병변의 크기 평균 직경인데요. 네.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작았을 때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진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종괴 크기가 약 30에서 38mm 정도입니다. 네. 이 표가 의미하는 의미는 네. 이 정기적인 유방 촬영과 이제 정기적인 자가 검진. 방문이 이제 혹이 조기에 작았을 때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미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기적으로 좀 가서 검진을 받는 거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방 촬영술 많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유방 촬영술은 국가검진이나 이제 직장검진에서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한 번씩 다 찍어 보셨을 텐데요. 유방 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유방 촬영술 총 4장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유방 촬영술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이 유방을 압박을 해서 찍기 때문에 이제 네.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방 촬영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통증에 대한 사전 고지를 꼭 환자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생리
전에 촬영을 해서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생리 후 약 1,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총 4장을 찍습니다. 한쪽 유방당 2장씩인데요. 위쪽 사진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사진, 네. 그다음에 밑에 쪽 사진은 이제 옆에서 본 사진 이렇게 나누게 예. 됩니다. 예. 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근육이고요. 그다음에 까맣게 보이는 것은 유방의 지지 조직,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회색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유선 조직입니다. 네. 이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고 결과지를 받을 때 뭔가 이상 소견이 있다, 추가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결과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일 많은 게 이제 치밀 유방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정상 유방과 치밀 유방 차이인데 딱 보시기에도 뭐가 틀린 게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치밀 더 하얀 것 유방이 같아요. 네. 예, 더 하얗죠. 네. 네. 이렇게 유방의 75% 이상이 이렇게 하얀 유선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젊은 여성들이 치밀 유방이 많고 폐경 후 여성은 유선 조직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치밀 유방 확률이 적지만 요즘은 호르몬 대치요법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서도 치밀 유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치밀 유방은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치밀 유방이 유방 안에 있는 혹을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아.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유방의 혹은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치밀도가 증가하면서 유방 안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유방 안에 하얗게 보이는 혹이 있어도 이게 치밀 티가 유방 안 나는 때문에 수가 있겠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방 촬영술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치밀 유방 외에 네. 이제 석회화가 있습니다. 석회화. 보시면 이제 양성 석회, 악성 석회가 있는데요. 양성 석회화는 보시면 이렇게 유선 조직 안에 네. 동그랗게 뭔가 조금 더 하얗게 빛나는 것 같은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네. 요게 이제 석회화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양성 석회화라고 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일정 부분 안에 여러 개의 석회화가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악성 석회라고 하면 네. 1cm의 면적당 이런 5개의 군집성 미세 석회가 있는 경우를 이제 악성 석회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악성 석회화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악성 석회화 검사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침이 있죠. 이게 철사인데요. 이걸로 이제 그 미세 석회가 있는 부위를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철사를 따라서 절개해서 들어가서 네. 이 미세 석회 부위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절제 후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잘 끝난 사진은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아, 저렇게 또 네, 네. 수술이 되고요. 네, 다음은 유방 초음파인데요. 우리가 초음파가 여러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유방 질환에 있어서도 유용한 검사죠. 초음파도 유방 촬영술과 마찬가지로 유방 검사에서 아주 중요한 검사인데요. 네. 우리가 만져지는 혹이 있을 때 이게 물혹인지 단단한 고용종괴인지 이제 구분을 해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유용한 장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일 경우에 이 유방 안에 이상병변이 있는데 또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젊은 여성인 경우에 치밀 유방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임산부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는 유방 초음파를 유방에 대한 1차 검사로 많이 시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종괴 시 초음파로 이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어느 정도 또 감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유방암 환자에게서 림프절전이 유무를 확인하는데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초음파 영상인데요. 위쪽이 피부, 네. 까만 게 이제 지방 조직이고요. 요게 이제 유선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근육층이고 네. 이 밑에 갈비뼈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방 초음파 검사는 이제 환자를 침대에 똑바로 눕힌 후에 환자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가 의사랑 환자랑 이렇게 좀 가까이 친밀하게 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감도 더 높아지고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유방 MRI입니다. 지금 이제 알아봤던 초음파나 또 유방 촬영술과는 조금 다르게 흔하게 시행되는 검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MRI는 유방 검사에서 흔히 시행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네. 적응증이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이 있을 때
수술 전에 이 유방암의 침용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때 시행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초음파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다발성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MRI를 찍습니다. 또 우리 최근에 그 유방 성형술 많이 하시죠. 이때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거를 주입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로 이상 병변이 있어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MRI를 1차 검사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네. MRI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요. 아이고. 예, 네. 이렇게 다발성으로 보이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유방암일 경우에는 다발성인 경우에는 유방 보존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MRI 검사가 유방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치료 같은 거는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 통증이 뭐 조금만 스쳐도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지속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유방통은 보통 주기적 유방통, 비주기적 유방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기적 유방통은 대개 20대에 많이 호발을 하고요. 대개는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영향이 있는데 대개는 20%에서는 치료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주기적 유방통은 대개 어떤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대개는 이제 유관 확장증, 유방염, 그리고 이제 유방에 낭종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비주기적 유방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방통의 제일 중요한 치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방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이 유방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인 그리고 고지방식이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마집고 종자유라는 이 필수 지방산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 거를 복용하면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다나졸이나 브로모크립틴 같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두분비입니다. 이 증상도 은근히 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한다고요. 네, 우리가 유방 증상에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유방 종괴, 그다음에 유방통, 그다음에 유두분비. 네. 이렇게 되는데 유두분비도 환자분들이 유방암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는데요. 유두분비만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1%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분비는 이제 자발적 유두분비가 제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흔히 보면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본인이 쥐어짜서 뭐가 나오면 걱정돼서 많이 오시는데 네. 이걸 우리가 인위적 유두분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인위적 유두분비는 뭐 유관 확장에 변화가 있는 폐경후 여성이나 네. 아니면 이제 분만력이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에서도 이제 소량씩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꾸 짜보는 행위도 네. 이런 유두분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짜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두분비는 이제 자발적, 그 다음에 유두분비물이 이제 피색과 혈성, 아. 그리고 수성, 이제 장액성 이런 분비물,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이거를 외과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뭐 가족 중에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유방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뭔가 분비물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근데 이런 유두 분비물이 그 어떤 성상이냐에 따라서 이 유두 분비물의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분비물 가지고 정확히는 추측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왼쪽부터 이제 유줍성 보시면 이제 우유 색깔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갈색 분비. 그다음에 장액성은 약간 이제 장 내용물 같은 이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끈적이는 것. 그리고 혈성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혈성, 그다음에 수성, 장액성 요 정도가 이제 유방암과 연관된 분비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산욕기의 양쪽 유두에서 유줍이 나오는 경우로 이제 유줍 과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생리작용이지만 이제 무월경, 불임, 그다음에 이제 시야장애 같은 거와 동반이 된다면 뇌종양의 일종의 이제 뇌하수체 손종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다음은 이제 유방에서 이제 뭔가 혹이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뭐 병원에서는 유방의 종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뭐 다 암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방의 종괴, 혹, 종양, 뭐 영어로는 메스라고 하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만져지는 혹으로 내놓은 경우에 이게 이제 물혹인지 아니면 단단한 이제 혹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만져서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네. 일단 초음파 검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유방 조직 내에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낭종의 특징인데요. 네. 까맣게 보이시죠? 네. 이 유방 낭종은 30대부터 폐경 후 여성까지 아주 흔합니다. 네. 그리고 50%에서는 다발성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대개 생리 주기와 변화해서 크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이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는 이제 우리가 주사기를 찔러서 안에 있는 낭종의 내용물을 이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흡입을 했는데 만일 내용물이 빨갛게 나온다, 즉 네. 혈성이죠. 그러면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가지고 세포학적 검사를 반드시 꼭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흡입한 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흡입을 했는데도 완전히 안 없어지거나 아니면 4에서 6주의 추적 관찰 초음파를 했는데 또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악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 생검이나 아니면 진공 흡입 생검 같은 이제 외과적 절제를 꼭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유방 낭종과 달리 악성일 수가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종괴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아까 본 낭종과 틀리게 이 단단한 고형종은 이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사진 초음파를 보시면 아까 낭종의 까만 거와는 틀리게 약간 좀 회색빛이 많이 섞인 이런 혹이 보이시죠? 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형종, 이제 단단한 네. 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단단한 혹은 암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고 그거를 감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양성 고형 종괴는 이제 섬유선종, 엽상종, 그다음에 이제 과호종 이런 질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 고형 종괴 중에 특히나 이제 섬유선종이 좀 많은 편이라고요. 예, 섬유선종은 우리나라 여성 질환 중에 제일 많은 이제 혹인데요. 네. 20대에서 50세에 이제 호발을 하고요. 되게 오른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월경 전에 이제 생리 전에 이제 생리통에 있던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 많이 생기고요. 이 대부분 크기는 1에서 2cm지만 5cm 이상 되는 아주 커다란 섬유선종도 있는데 네. 보통 거대 섬유선종, 그다음에 엽상종, 그다음에 연소성 섬유선종 이런 게 이제 크기가 큰 섬유선종입니다. 우리가 이 섬유선종은 양성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치료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찰한 경우 한 30%에서 이제 오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양성인 섬유선종이라 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이제 조직 검사 같은 치료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크기가 5cm 이상 되는 섬유선종에 아까 제가 엽상종, 그다음에 거대 섬유선종, 그다음에 연속성 섬유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엽상종인 경우에는 섬유선종과 약간 비슷한 양상이지만 상당히 빨리 자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기면 아주 빨리 자라고 치료는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혹만 떼면 되는데 이 엽상종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주변부로 광범위하게 약 절제안에 1cm 이상 남기고 광범위하게 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대 섬유선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부나 임산부에서 많이 생기고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후에 수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성 섬유선종이 이제 청소년기에 생기는 섬유선종인데 특징이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배형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맥 같은 게 이제 돌출이 돼서 이제 유방이 이제 비대칭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악성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유방 종괴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앞서 유방에 그 양성 종양이 발생했을 때 3중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3중 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인가요? 3중 검사는 우리 유방 진찰, 그다음에 이제 유방의 영상학적 진단, 그다음에 이제 침생검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우리가 3중 검사라고 합니다. 네. 이 앞서서 뭐 자가검진 진찰이랑 영상학적 진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침생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중심 생검 시 사용하는 이제 조직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네. 이 도구 앞에 이 앞에 바늘이 크게 달려 있는데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초음파 유도하에 이 종양의 이 가운데로 찔러서 이렇게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게 됩니다. 네. 이 유방 촉진에서 양성족에 합당하고 유방 초음파나 침 생검에서도 양성으로 나오면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검사를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수술로 완전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불필요한 추적 관찰을 이제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양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심리적 불안감 네. 때문에 이제 그쵸.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3중 검사 중에 하나라도 검사가 모호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흉터가 최소화하는 이제 진공 생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유방 진공 흡입 생검술을 하는 기계인데요. 왼쪽에 있는 도구가 진공 흡입 생검술 시 이용되는 탐침이고 오른쪽은 이 탐침을 연결시켜서 이제 작동시키는 기계입니다. 네. 이 원리를 보면 이 초음파를 보면서 탐침을 종개 밑에 위치를 시키고 탐침의 천장 부위를 열고 음압 발생 종개가 탐침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탐침 안에 있는 칼날이 앞으로 전진을 해서 이 종개 밑부분을 절제를 하고 이 잘려진 종개는 탐침 뒤에 통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종개가 다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 잘려진 부위는 나중에 이 부위에 혹이 있었다라는 거를 용이하도록 안에다가 이제 메탈 클립 같은 거를 넣어놔서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시행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방, 이 11시 방향에 약 1.6cm 되는 혹이 있고요. 네. 침이 들어가겠군요. 네, 피부에 마취하고 이렇게 지금 탐침을 넣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탐침이 들어가고 네. 이게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음압이 발생되면 혹이 안쪽으로 쭉 딸려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채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봤었을 때보다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뒤로 아까 이제 조직을 채취하고 출혈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압박으로 충분히 이제 출혈을 멈출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이던 혹이 완전히 없어진 그쵸. 거로 네. 이제 까만 보이고 부분이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이제 유방증후 흡입 생검술로 채취한 유방 조직인데요. 네. 맨 왼쪽이 우리가 전에 하던 이제 중심 생검이고 맨 오른쪽이 이제 진공 흡입으로 하는 생검술의 조직입니다. 네. 상당히 양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크기의 이제 유방 종개도 진공 흡입 생검술로 충분히 이제 네. 절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음. 이 유방 진급 생검술이 이제 권장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특수한 소멸송종이나 유도종 등을 이제 장기간 방치하여 이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모양의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양성 종기가 있으면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양성 종기가 있으면서 임신 예정인 경우, 그리고 해외 치료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이 어려운 경우, 병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방 진공 흡입 생검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장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흉터가 없고 네. 이제 마취 방법이나 이런 뭐 이제 간단한 우리가 전에 외과 절제 수술은 이제 유방 같으면은 이제 전신 마취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발전된 이제 수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훨씬 더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부담은 딱 하나죠.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용 네. 차이가 또 예, 있군요.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네.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방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방염입니다. 유방에 발생하는 염증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유방염증이죠. 대개 이제 보통 이제 연령대로 보면 18세에서 50세에 호발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수유기 유방암, 비수유기 유방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찰은 유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유두를 중심으로 이제 동그랗게 발적이 있고요.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농양으로 발전을 하게 네. 됩니다. 아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초음파를 보면 안에 이제 다발성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다 이제 농양이 생겨서 고름이 차 있는 겁니다.
이제 치료는 이렇게 절개를 하면 이렇게 배농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수유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빈도는 많이 낮아졌고요. 대개 한 수유부의 한 2.5%가 이제 유방염이 있는 걸로 되고 있고, 그 중에 약 7%가 이제 농양까지 발전을 합니다. 네. 치료는 항생제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유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네네. 그 농양의 안에 있는 균은 모유로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모유 안에는 이제 균주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크게 해가 없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이제 모유수를 하게 되면 이제 농이나 유즙이 배출이 되니까 오히려 치료에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네. 이제 모유 수유를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수유기 유방염은 되게 원인 질환이 있는데요. 뭐 되게 뭐 피부염이나 뭐 당뇨인 합병증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되게 치료도 뭐 똑같이 항생제 치료하고 이제 원인 질환 치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유두 함몰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속상해한다고 해요. 네, 젊은 여자분들은 많이 속상해하죠. 네. 이제 유두함몰은 주변 조직이랑 평평하던가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유두 기형인데요. 네. 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분비물 때문에 안에 뭐 찌꺼기가 많이 끼면 유방염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모유 수유할 때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전몸살이 잘 생기고, 그다음 이제 유방염이 이제 잘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유두 함몰이 평상시에는 정상 유두였다가 갑작스럽게 유두 함몰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네. 이게 유두 아래 염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게 증상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 괜찮았던 유두가 함몰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유방질환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발생하는데요. 이번 질환만큼은 좀 다릅니다. 남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질환인데요. 바로 여성형 유방입니다.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여자분 사진이 아니라 남자분입니다. 아. 왼쪽 보면 가슴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여성형 유방인데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술한 후에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남자 이제 가슴이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여성형 유방이라 그러는데, 대개 이제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이제 약물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대개 발생 시기는 신생아, 그다음에 사춘기, 이때는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이고, 네. 그다음에 노년기도 물론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지만 되게 여러 가지 약물들을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네. 되게 신생아나 사춘기 때는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고, 네. 노년기에 생긴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 타목시펜 같은 걸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약물 치료를 해도 종괴가 안 없어지면 이제 수술로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유방 멍울로 오시는 이제 남성분들 보면 이게 뭐 유방암이 아닌가, 자기도 이제 유방에 암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많이 네. 되시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여성형 유방과 유방암 비교표인데요. 대개 이제 여성형 유방은 유방암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뭐 유두함몰이나 분비물, 피부 침윤, 전혀 뭐 없죠. 림프절비대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네. 일단 유두에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초음파를 시행해 보면 쉽게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부유방입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질환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제 부유방은 영어로 액세서리 유방, 그러니까 액세서리라고 이제 우리가 유방 말고 유방의 액세서리처럼 하나 더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아, 네. 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선은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이제 태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양쪽 겨드랑이에 뭔가 볼록한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부유방인데요. 보통 이제 폐경 이제 호르몬 변화가 많은 이제 수육이나 임신 때 많이 생길 수 있고, 폐경 후에는 유선 조직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체중이 느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데 지방이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양측에 생기고 크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네. 대개는 뭐 치료는 안 하지만 네. 이제 뭐 외관상으로 보기가 싫다던가 아니면 뭐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겨드랑이 쪽이라 땀이 차서 이제 짓무른다던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크기가 크면 애가부 쪽으로 절개를 해서 절제를 하고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진곡 흡입 생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잘라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바로 유방암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유방암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이제 병이 유방암인데요. 네. 네,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 유방암의 갑상선 다음으로 이제 전체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에 갑상선암 다음으로 이제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발병률만 보면 이제 선진국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 3분의 1 정도지만 이 유방암 발생률은 이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방암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네, 유방암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그 다른 구미 지역의 약 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낮은 발병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후까지 증가를 하다가 네. 그 이후가 되면 발생 빈도가 또 떨어지는 특징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보다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지만 이 폐경 전 여성의 발생률을 국가 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하 환자도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뭐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고요. 반드시 유방 검지 검사를 꼭 이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암은 뭐 유전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유방암의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유전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미리미리 좀 검진을 많이 받아야겠죠? 예, 뭐 다른 병도 다 유전이랑 상관이 있지만 특히 유방암은 유전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인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유방암에 유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 그리고 2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과 남수암이 같이 있는 환자, 그리고 이제 가족 중 2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1명 이상 5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이 있으면서 1명 이상의 난수암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유방암, 남수암이 함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 상담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유방의 유전자 중에 이제 BRCA1, BRCA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 돌연 변이가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면 네. 예방적으로 난수와 유방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유방에 발생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대부분의 증상들이 암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피부 함몰, 그다음에 만져지는 종괴, 네. 그다음에 평상시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유도 함몰, 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혈행성 분비물, 그다음에 이제 피부 변화가 이제 귤 껍질 같이 생기는 피부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의 피부색이 갑자기 변화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꼭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6가지 증상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좀 미리미리 검진을 해서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유방암 예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규칙적 운동으로 초경을 늦추고 소화 비만을 예방을 해서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지배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초산 연령이 30세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무유 수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제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를 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가 검진 및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강기찬 과장과 함께 유방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관리를 한다면 미리미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암들이 중년 이후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유방암은 젊었을 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